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요. 캐나다는 정말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지, 어제는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고, 오늘도 바람이 찹니다. 그리고 날씨도 이렇게 흐리니까, 이제 곧 정말 진짜 겨울이 시작될 것 같아요. 아직 저희 지역에는 눈이 많이 안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 3주 만에도 저쪽 북쪽은 눈이 1.5m가 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차도 못 움직이고 그 눈을 닫힐 때까지 아마, 집안에 꼭 갇혀 있어야 되는 거라서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진짜 눈 많이 오기 전에, 여기 이제 큰 도시라 여기는 금방금방 눈을 치우는데, 소규모 도시들은 눈 치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비상식량 같은 걸 정말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캐나다 부동산 중개인에 되는 이제 그 시험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한국도 부동산 중개에 많이 관심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험 준비한다고 들었고, 한국은 시험이 1년에 한 번 보나요? 그리고 여러 과목을 동시에 본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패스마크가 합격점이 55점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핏 들은 거라서.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 캐나다 시험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는 시험을 한꺼번에 보지 않고 5과목을 보는데, 한 과목을 등록해서 듣고, 그 과목을 이제 합격해야지만 두 번째 과목을 들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희 때는 1년 6개월, 18개월 안에 5과목을 다 패스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당 이제 500불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과목을 이제 등록을 하면은, 자기 페이스대로 맞춰서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강의는 많지는 않아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레지던셜이랑 커머셜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는 강의가 없이 책으로 공부하거나 이제 인터넷에 된 자료 책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은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언제라도 공부할 수 있고, 또 이게 시험이 딱 1년에 한 번 이렇게 맞춰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과목당 시험을 보는 거라서, 자기가 만약에 일주일 안에 공부를 다 했어요. 책 한 권을 그걸 다 공부했으면 일주일 후에 이제 시험을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날짜는 되게 이제 플렉서블하고, 시험 장소도 여러 군데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에는 시험을 보는 거를 오레아라고 이제 부동산 중개인 칼리지 거기 가서 봤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도중에 이제 코로나가 와서, 그때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험 장소들이 다 멈춰버리니까 인터넷으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어떻게 시험을 보냐면, 그 인터넷을 보면 이거 컨닝 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 시험은 그 화면을 연결을 해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 제 주위 이제 방에나 어디서 이제 시험을 볼 때, 제가 그때 시험을 11시에 밤에 봤거든요. 애들 다 잤을 때. 그러니까 제 주변을 한번 싹 보여줘요, 컴퓨터로.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시험을 체크하는 감독관이, 이제 그 사람은 저를 볼 수 있지만 저는 그 사람을 볼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저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이제 3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 건데, 제 눈이 이제 컴퓨터 화면에서 벗어나나 안 벗어나나를 그 사람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 눈이 딴 데 가 있으면 그건 컨닝으로 간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봤었어요. 근데 정말 이제 오래전에 본 기억이 나네요. 지금 이제 험버 칼리지라고, 이제 오레아에서 부동산 중개인 시험을 그만 보게 하고, 그게 되게 오랫동안 본 시험 제도였는데 그거를 험버 칼리지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중국 사람 같은 경우 부동산 중개인 시험을 패스를 해도, 이게 사실 부동산 중개인이
영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협상이 다 전화로 이루어져요. 막상 이렇게 만나서 하는 협상이 없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못하는 중개인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갖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컴버 칼리지로 옮겨가면서 말하는 어떤 이제 프레젠테이션 그런 걸 넣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시험 전체 과목이 5과목이고 한 과목당 500불 정도로 제가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500불을 내고 이제 시험을 등록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준비가 되면 이제 시험을 보는 이제 시스템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책을 맨 처음에 한번 쭉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단어들 같은 경우를 체크를 하고, 뭐 한국 분들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단어가 나중에 이제 부동산 할 때 누가 이제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여러 번 이제 들었고, 단어를 이제 네이버 영어 사전에 넣어놓고 발음을 이제 틀어놓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한번 책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그래도 한 번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뭐 그 나라의 모든 뭐 법 같은 게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역사, 법, 뭐 그리고 지식들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라, 저는 이제 아무리 여기 오래 살았지만 제가 네이티브 캐네디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이제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쭉 읽고 모른다는 체크하고, 그런 다음에 책을 2번 읽었던 것 같아요. 2번 읽고 나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친구들한테 아는 정보로 같이 공부, 이제 그 부동산 중개인 하는 그 웹사이트 안에 이제 같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뭐랄까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인터넷 안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니까 이제 문제은행 같은 거를 사서 그걸로 이제 시험을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은 사지선다형이고 100점 만점이죠. 100점 만점에 75점을 남겨야 돼요. 74점을 통과 못하고 반드시 75점을 넘겨야지만 패스가 되는 거고, 첫 번째 시험은 원래 첫 번째 코스를 들으면은 그 코스 안에 시험을 한 번을 볼 수가 있어요. 무료로. 근데 만약 그 시험을 통과를 못하면 두 번째 시험을 50불을 주고 봐야 됐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두 번째 시험을 통과를 못하면 그러면은 그 코스를 다시 500불을 주고 또 들어야 된대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500불로 들을 거를 이제 1000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시험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 맞춰서 이제 일주일 전부터 문제은행이 한 500개 정도의 문제은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30불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풀었죠. 열심히 풀고 모르는 내용 다시 책으로 가서 체크해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국 분들이 또 사지선다형 같은 경우에 이제 시험을 보면 이건 절대 아니다, 모두 다 그렇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좋은 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약간 시험 보는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아니야, 아니야 이런 단어들. 그래서 조금 이제 문제은행을 보면 이렇게 시험을 보면 되는구나. 이제 왜냐면 주관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간 당일에는 이제 뭐 아침에 대부분 평일은 이제 9시에 시험을 시작해요. 아니면 이제 12시에 이제 그다음에 9시에 끝나서 1시에 시험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100점 만점 문제 푸는데 거의 문제가 50개, 48개 뭐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쉬운 것들은 1점씩, 그 다음에 어려운 것들은 뭐 3점씩, 그 다음에 중간 거는 2점씩 이렇게 시험 점수가 이제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시간은 3시간을 시험을 봐요. 3시간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시험을 보고 계산기랑 뭐 연필 그런 거를 가져가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3시간 동안 보고 이제 다 봤으면 아이패드를 꼭 이제 거기서 이제 말하는 디렉션을 이제 지키고 반드시 이제 포토 아이디, 드라이브 라이센스 같은 거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 첫 번째 시험 이제 그렇게 봤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이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뭐 세 번째 시험을 가기 위한 어떤 발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 전체 그 레지던셜 이제 이 일반 집에 대한 거, 그리고 이 전체 거래하는 거에 대한 법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되게 책이 두꺼웠고, 거기서 많이 이제 첫 번째 시험에서 그 세 번째 시험을 볼 때 첫 번째 트라이얼에서 많이 이제 패스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어려워서. 근데 이제 여기는 좋은 게 두 번째 시험을 더 볼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시험을 첫 번째 시험에서 못해도 두 번째 시험으로 공부를 해서 다시 보시면 그 코र्스를 이제 합격한 패스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법, 뭐 이제 부동산 법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이고, 네 번째는 이제 커머셜이었고, 다섯 번째는 이 부동산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 러에 가는 거였어요. 뭐 가족법, 이런 가족법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말이 이상해졌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이제 원래 그 이 부동산 법, 큰 틀의 부동산 법이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개의 과목을 나눠서 시험을 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동산 중개인은 진짜 많은 분들이 따는데, 이게 또 부동산 일을 하는 거하고는 정말 또 다르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부동산 일을 하셨을 때, 이게 뭐, 그냥,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오퍼를 받고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좀 부동산이 흘러가는 그게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한국도 약간 여기식으로, 미국식, 캐나다식으로 따라간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은,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시험은 패스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운전,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영어 실력이 되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영어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이제 저희 손님을 데려가서 사람을 만나서 이제 저희 손이 뭐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니까 이제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 집을 사거나 뭐 렌트를 하거나 할 때는 다 이제 영어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데 또 사람을 만나서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상대편을 만날 일이 거의 없고 다 모든 것을 전화로 해결해요. 그러니까 전화 영어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영어가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하고 전화 영어는 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보지 않고 말하는 거라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 이제 부동산 중개인 시험 후기를 한번 여러분하고 공유해 봤어요. 그래서 또 이제 다음에는 또 다른 얘기로 이제 돌아올게요. 그래서 또 유튜브 자주 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